멀쩡하게 국책 사업으로 노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해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놓아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어. 종점이 바뀌었는데 전체 노선의 55%를 뜯어 고쳐야 되는 노선이 바뀐 거야. 그 종점 쪽에 가봤더니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본질 아니야? 이게 본질이야. 왜 꺾였냐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그런 의혹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2031년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건설 계획이 다 이제 정해졌었어요. 2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후, 지난해 7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국토부가 양평군하고요 노선 변경을 논의를 했고요. 지난 5월 8일 종점을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왜 했느냐? 두물머리라고 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양수리. 예. 거기가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도 한번 그 주말에 와이프랑 우리 청정님이랑 한번 가려고 했다가 아니 거기는 근처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돌렸거든요. 결국엔 두물머리 못 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게 관광객들이 두물머리 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을 때 인근에 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분산시킨다는 거죠. 저기 저 보이죠? 기존 노선이 저 양서면 저기가 종점이었어요. 그러면 저 양서면에서 왼쪽으로 좀 보시면은 양평군 옆에 두물머리 보이시죠? 저쪽으로 막 교통이 막 집중이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종점을 저쪽으로 가면은 걔도 이게 분산이 될 것이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윤통이 취임한 두 달 후에 갑자기 국토부하고 양평군이 빨간색 선으로 양평군 강성면 병산리 쪽으로 병산이야? 병신이야? 에헤이 미안합니다. 고추자. 예. 그래서 그 기존안에서 변경안 쪽으로 바뀝니다. 두물머리는 저쪽이잖아. 근데 변경안을 보면은 더 멀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한 1,000억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나오고요. 더 멀어지니까 아니 원래 계획이 저쪽에 두물머리 부분에 있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아니 저쪽으로 가면 이게 돼? 교통 분산이 돼?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 발음 좋다. 공교롭게도 조기 변경된 조기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 지역이라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대박 터졌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뭡니까? 근데 저기가요 실제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래 저기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저기까지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은 양평 지나가면서 저 땅을 지나갔다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도로 하나가 더 붙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베리 마치죠. 오, 예. 아니 가만히 있는데 오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오고 중부 고속도로 있고 우와 저런 의혹은요 사실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아주 일부 언론이에요. 아주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야. 전면 재검사할게. 아니야. 역시 다 초점이야. 저는 땡굴입니다. 잘한다, 잘해. 논란이 이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됐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토교통부가 아니야, 재검토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저 형 요새 학원 다니나? 왜냐? 많이 들었어 연기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돼 있는 그 우리 대통령의 장모님 소유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특혜 논란으로 비칠 것 같으니까 화급히 아니야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안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해야 알죠. 보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그 지도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지도 사진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 자료 국토교통부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만 볼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굉장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토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 정도 건이면 굉장히 큰일 아니에요. 사실은 앞서 그 두물머리의 교통 분산 때문에 저 도로가 계획이 됐다라는 그럼요. 것만으로도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선이 바뀔 수도 있었다. 저기 최은순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름을 지워도 만약에 도로가 A라고 놓아질 것이 B로 바뀐다라고만 해도 그렇죠. 이거는 큰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뉴스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뉴스거리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해보다 보면 그럼요. 들여다 봤다면 왜 바뀌었지? 바뀌었던데 이렇게 저기 강상면 병산이라는 곳에 어머나 땅 주인이 이 양반이네? 이거는 뉴스가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 몰랐던 분들이 지금 저널리즘 띵을 보시고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야 너 그거 아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저게 보도가 안 됐다. 뭐 아예 안 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예전에 저 김기현 대표 울산 땅 논란도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가 판사가 끝나고 나서 울산에 와가지고 무슨 변호사 개업하고 울산에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뉴스가 됐으면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고 또 그 지역 시민들이 알고 안 이후에 후폭풍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쭉쭉쭉 진행된다면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뭐 법전 뒤져보고 법으로 보면 큰 하자가 없다는 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구심이 그렇죠.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을 왜 보도를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기존 안에서 변경안으로 바뀔 때 저렇게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뀌려면. 예. 근데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예비 타당성 조사 안 거쳤대요. 엥?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국토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뀐 것 자체가 검증된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당연히 물어봐야지. 국토부를 출입하는 기자든 아니면 저 정도 변경이 됐으면은요. 왜냐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저쪽으로 가시는 이 관광객들 이 주말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변경이 된 거는 별로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 일부러 누가 이렇게 아니 이 정도 사안도 이렇게까지 뉴스가 안 되면 뭐 사람이라도 죽여야 뭐 뉴스가 됩니까?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토부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뜨끔한 것 같아. 이게 제 생각이 왜냐하면 뜨끔한 무슨 좆됐다 이랬겠지. 에이, 아 씨발 걸렸다 이랬겠지. 뭐 뜨끔 같은 소리 하고 다 알고 있었어. 50만이 되고 싶은 거야? 예. 음. 좆됐다 했겠지. 국토부가 좆됐다. 주류 매체들이 안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언론이 살짝 보도한 정도인데 국토부가 알았어. 좀 재검토할게. 이 정도면 엄청나게 뭔가가 캥겼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보도가 됐었더라면 혹은 아예 그 일부 언론의 보도라도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라는 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면 재검토 쪽으로 국토부가 방향을 잡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 해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평군 쪽에서 먼저 뭐 세계 노선안 건의를 해와서 예.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국토부 해명이었거든요. 근데 일요신문 등이 이 공문을 또 뒤졌나 봐. 뒤지니까 국토부가 먼저 보냈다는 거야. 양평군에.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야죠. 최종적으로 예. 만약에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 거짓 해명을 했다? 이것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국토부가 먼저 했다. 왜? 그러니까 이걸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일요신문 등의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고 국토부가 먼저 제안하는 걸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확인해야죠.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 보통 이 정부가 즐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설마?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봐야죠. 아니 가서 문 열어가지고 뒤져보고. 아니 저기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 많잖아. 음. 감사원. 아이고. 그러니까 수색하고 조사하고 검찰. 뭐 수사하고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경찰. 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네. 그 미리 쓱 흐르면 이게 착착착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부지불식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 히로 씨가 좀 지금 내년 노리고서 지금 미리미리 머리 조아리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음. 국토부에서 먼저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1호신문 보도기 때문에 그래서 네, 팩트라고 말하기 입니까라고 어렵고. 했잖아요. 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래서 수조에 물 처먹고 머리 조아리고 그런 겁니까? 다 그것의 일환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 못해요? 얘가 아니, 그랬습니다. 얘가 그랬다. 예, 예. 50만을 네, 꿈꾸고 요즘 싶은 그쪽 기초자가 애들 그랬습니다. 그쪽 애들 대가리에 다 총선밖에 없는 것 같던데 총선을 두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던데요. 근데 이미 예타 조사까지 기존안 음. 예타 조사 끝내고 사실상 확정된 안을 갑작스럽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달 후에 변경을 했다. 근데 거기가 묘하게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문순 씨가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쪽이다. 음. 누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이상한데? 이게 상식적인 의문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야 누가 그런 의문을 가지래? 이 괴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이제 7월에 민선 지자체장들이 바뀌잖아요. 네. 예, 바뀌고 나서 그 양평 군수가 네.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였다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 군수로 바뀌고 나서 네. 저 내용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공교롭게 저렇게 이제 바뀐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끝 지점에 가보면 저 중부내륙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해 안 가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는 저 검은색 저기 점선. 점선으로 저 양서면으로 이어져야 될 도로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났고 네. 저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공사 이제 삽만 이게 삽 네. 들어서 흙만 네. pu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였는데 네. 지자체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네. 저 노선이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바뀐 바뀐 거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색 실선이 오른쪽에 쭉 그어져 있는 게 저기 중부 내륙 고속도로거든요. 네네네네. 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지금 빨간색 실선이 만나는 저 지점, 네. 저 점이 바로 저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라는 곳인데 네. 저곳으로 가게끔 종점을 저기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가서 봤더니 저기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네. 그 병산리의 일정 부분을 지금 색칠해놨는데 저 부분 중에 네. 저 만나는 지점에서 500m 안쪽에 네. 김건희 혹은 최은순 그 일가의 땅, 네. 뭐 선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땅이 있고 그 땅의 크기가 뭐 축구장 3개 크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저거를 민주당 강대구 의원이 저걸 이제 밝혀낸 거죠. 네.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죠. 라고 말한 것까지가 어제까지 상황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공무원 그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건의가 들어오면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늘 공무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뜨거 해가지고 뭐 섣부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특혜를 줄 생각이 있었던 건 특혜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고 했던 저 거야. 검은색 실선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옮긴 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다.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그거였어. 공무원들이 어느 날 금을 그어놓고 야 이거 모양이 좀 안 예뻐. 아니 그게 아니지. 네. 김건희 여사님 생각해서 갑자기 눈치 보느라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오면 어떡해. 그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웃긴지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해봐. 됐어. 아유 진짜 산통 다 깨놓고. 아직도 삐졌니? 아무튼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고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생각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남시에서 2차례나 이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남시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시 얘기는 뭐냐면 그쪽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그 사실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하남시 쪽으로 빠질 때 오른사거리 쪽이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장난 아니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서부터 송파까지가 막 1시간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 우리 또 뚫어놓으면 여기 죽습니다. 난리 납니다. 여기 많이 뭉쳐 있으니까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십시오. 분산시켜달라. 옆으로 분산시켜야지. 근데 그거는 아예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야. 자, 지도 다시 한 번만 띄워줄래요? 놀랍네. 저 도로를 처음 만들 때 취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양수리, 두물머리 쪽이 워낙에 붐비는 곳이고 네. 교통 상황들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지도 한 가운데 있는 게 두물머리입니다. 지금 네. 물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있죠. 그래서 파란색. 두물머리구나. 네. 그래서 양수리라고 하고 두물머리인데 저곳에 워낙에 그 인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쪽이나 이제 경기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려면 저길 지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밀집돼 있고 차가 너무 막힌다. 그래서 지금 하남에서 양평으로 저 약간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분산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물머리와 기존 아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빨간색 실선으로 만약에 옮겨버렸다면 야, 좀 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1번이고 네.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설명했던 것 중에 지금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만나잖아요. 저 종점이. 그런데 이 IC와 JC가 혼란스러워서 그 공무원들이 실수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IC는 인터체인지고 JC는 이제 분기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IC랑 JC가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 원희룡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빨간색 실선이 만나는 저 병산리라는 곳 네. 저기는 인터체인지가 저기에 저렇게 가서 닿으면 네. 고속도로가 만나는 점이 되면 분기점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네. 불과 1km가 안 떨어진 곳에 기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IC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렇게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알잖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분기점에서 뺑 돌아 나오면 바로 IC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C는 빠져나가는 네. 거고 그러니까. JC는 안에서 도는 거고. 거기 때문에 저 의미가 없다 그랬었는데 IC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저걸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다 하는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먹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상한 것 투성이 아니에요? 근데 저 땅이 누구 소유인지 알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 땅이 누구 땅이다 그런 의혹이 나왔으면 기사량이 이 정도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언론들은 도대체 니네들은 사실 나는 이거 진짜 의혹적이 된 거 보고 좀 뭐랄까 솔직히 나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왜냐면 이거 너무 고정적인 수법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들었어. 옛날에 뭐 국회의원 나 어렸을 때 클 때 야 거기 도로가 뚫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국회의원 누구네 집 앞이다 하더라. 뭐 시장 바뀌고 나니까 뭐 거기 그래. 자기 가게 앞으로 도로 뚫었다더라.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야. 그 사람 집 쪽으로 도로가 휘었대더라. 그래, 뭐 이런 얘기. 진짜 니들 말로 구한말에 들었던 얘기야. 그래. 근데 지금 설마 인정했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 지금 설마 에이 아니겠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야, 저거는 기자들은 저거 파면 완전 노다지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었다. 네. 알아서 기어도 문제인 거고. 그럼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압력이 있어서 움직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고 의혹투성이 아니야 말하자면. 그거 그러면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라고 우리가 기자들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접 안 공공의 하잖아. 넌 대접 안 하잖아. 지들 잘못이지. 씨. 대접받을 짓을 뭘 했어야지 니네가.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가족 발기발기 찢는 데는 니네가 존나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 정도 되면 전 국정조사감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있잖아요. 국정조사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몇몇의 작은 목소리로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 되는 건이면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속도로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정도면 몹시 중요한 일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IC냐 나들목이냐 네. 아니면 분기점이냐 그거 헷갈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국토교통부에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이게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이상해요. 그래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하고 살아. 그건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제 거위여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뭐랄까 어떤 수호지심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 같아. 전혀 내가 그랬어? 아니야 난 모르는데 내가 그랬어? 그냥 하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저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모르 의혹이지만 1차로 나는 그래요.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러야겠죠. 김건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거 여기 이름 딱 붙는다. 김건희 라인. 김건희 라인. 여러 면에서 김건희 라인. 네. 원희룡 장관 말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헷갈렸다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하나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검토한 것이지 정말로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게 정확한 해명은 다 거짓말.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 실무자들이 검토했을 뿐. 네. 실무자들이 그리고 IC와 JC도 헷갈렸다.
개소리. 씨.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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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은 개소리 중에 최고의 개소리인 것 같아. 다 그거는 다 쌍욕하더라. 아, 어떻게 아이씨하고 그리고 그 제이씨 그 부근에 아이씨 있어. 아야 뻥을 쳐 뻥을 쳐도 좀. 아이씨 왜 그래? 아이씨. 정말. 정말. 이 아저씨 정말. 왜? 아이오가 출연한 나의 아저씨가 생각나. 야 이거 방송 사고다. 야 잠깐 닫았다 다시 열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수습이 안 된다 이거는. 오죽하면 네. 봤어 새끼 PD? 어. 새끼 PD. 새끼 PD가 예. 새끼 PD가 죽여버리라고. 야 새끼 PD가 오죽하면 이거 안 하는데. 정말. 재밌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저기-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원희룡 장관하고 네. 국토부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언론사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지. JTBC가 지난해 11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토부가 이제 준비한 거예요. 여기를 입수를 했어. 네. 보니까 노선 변경이 확정이 된 상태였답니다. 노선 변경 확정된 게 아니라 실무진이 검토만 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또 거짓말. 또. 그러니까 이게 아예 강상면을 종점으로 이 강상면이 김건희 일가의 네, 이제 네, 땅이 있는 고기를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딱 바뀌어 있었다는 거고요. 요걸 기준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하고 조사 지점까지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쪽으로 바꿀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거의 확정해. 그 내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지. 안 들켰으면 공사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한 거고 네. 원래 양평군의 의견을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JTBC가 이걸 또 막 뒤졌어. 그러니까 양평군이 보낸 의견서를 봤잖아. 보니까 양평군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그쪽으로 종점을 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안 중에 네. 원래 안은 뭐 경제성, 타당성 그리고 지역 주민 편의성 확보 원래 안은 이렇게 돼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은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양평군의 의견입니까? 그게 무슨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야. 양평군 의견은 그러니까 세 군데를 원래 후보지로 뒀던 거예요. 세 군데 후보 중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 쪽은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낫다가 양평군 의견이었어요. 그게 보고서가 남아 있다라는 거야. 설마 그 보고서 앞에도 양평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네. 우리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아 씨발 이러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어제도 같은 말씀 드렸는데 하남시가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거기 오린 오구리 쪽에 길 많이 막히는데 거기로 시점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네. 무려 주민 10,000명이 넘게 반대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해하고 올해 낸 건데 국토부에서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비리잖아요 그냥. 아니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할 거야? 이게 포장이 되냐고. 포장이 안 돼. 이거 무슨 소리? 이 땅의 소유주가 김건희 일가라고 해도 되지. 김건희 일가인 게 딱 밝혀질 순간부터 이거는 도저히 쉴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차라리 사건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결국 이걸 가지고 계속 키우잖아. 그럼 누구 하나 잘못 공무원 하나를 날리겠지. 아 책임지고. 근데 왜 그게 공무원이 날아갈 일이야? 네가 지금 오버한 거 아니야? 예전에 평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도 네가 말한 비리가 되려면 김건희 일가 내지는 김건희 일가 내에 누군가가 공무원과 유착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나올 수 있니?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나올 리가 없겠지. 나올 수 없잖아. 근데 지금 대통령이 요즘 입만 열면 이권 카르텔 얘기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거 진짜 검찰 수사 감사원 막 출동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감사원 달려들어야 되고요. 그거 조사한 거 토대로 검찰이 바로 그냥 인지수사 들어갈 일인데. 더더군다나 해명이 뻥이야. 그 테드 의원님 같이 저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양평에 사는데 네. 친구분이 사시는데 양평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공지구 그거 경찰 수사 결과 특히 없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아직도 해명이 제대로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가 이제 대대로 또 여기 이제
그런 쪽 김건희 일가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거기 선조 묘가 있는 데라서 애초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데지 뭐 이 투자하려고 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명분도 있어. 근데 그만큼 그 주변에 땅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이권 알게 모르게 뭔가 이익을 건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양평 주민들은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열 저기서 네 드물머리 저기 두물머리 게이트라고 아까 어떤 분이 아니 드물머리 저기 네. 저도 여러 번 저 와이프랑 아 그래요? 주말에 가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저기는 새벽 7시 전에 가야 돼. 네. 차가 막혀서? 새벽 집에서 6시에 출발을 해야 갈 수 있는 데야. 가다가 막혀가지고 틀어요 대부분. 짜증나서 그래서 엄청나게 막히는 저 두물머리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 저쪽을 종점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하나 이렇게 내가 한 3년 전에 아침 먹고 왔다 저기도 7시에 가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저기를 종점으로 하면은 이게 분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 그렇다, 계산을 그렇다.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변경안 네. 저 저건 김건희 거리가 한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러면? 저러면 저 일대의 교통이 분산되는 효과가 별로 없죠. 그리고 예산 없다면서요 정부. 뭐 하면은 뭐 예산 줄이라고 한다면서요. 저 변경하면 1,000억이 더 든대. 아 1,000억. 이거를 야. 왜 하냐고. 아니, 여러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저 고속도로가 출발하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 그래도 막히는데 저기다가 또 하면은 출발하면은 너무 좀 교통이 체증되니까 여기 말고 좀 다른 데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국토부가 개무시한 거야. 야,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러면 세상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멀어져 버리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아니야 그 실무자가 한 거고 그거 아니야. 근데 그 해명도 뻥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 달라지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려워? 이게 뭐 고도의 막 추리력이 필요한 일이야? 변명이 달라지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연합뉴스에 양평 얘기할 때 자연스럽- 양평 주민들이라고 분명히 제목에는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 항의 방문을 한대. 이 기사가 엄청나게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은 아 너무 심하다 사람들이 막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민주당에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려 있던데 저는 여기에 바로 의심이 들더라고. 이게 양평 주민 맞아? 싶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진선 양평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원과 군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진 설명이 있는데도 왜 제목을 저렇게 뽑죠? 근데 저게 너무 많더라고. 이 연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겠죠. 일부. 그러니까. 근데 상당수 저 민주당 항의 방문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도한 거는 지금 양평 군수하고요. 그 국민의힘 당적자들 당직자들이었고 심지어 저게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제 이제 가서 항의 방문한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주말 동안에 양평군이 원안보다 종점이 변경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그 변경된 노선이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낫다 이런 자료를 그 주민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료라고 배포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론 작업이 그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데 9장 분량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누구를 통해서 했겠습니까? 뭐 이장들, 그렇죠. 이장협의회 관계자 이런 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관에서 저기에- 할 수 있는 일이야. 저게 그치, 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해버렸다는 거지.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할 때 일부 이장들이 저기 들어갔어요. 2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말에 이런 여론 작업했죠.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어제 막 항의했죠. 근데 주민들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에 양평 군수가 주민들을 위한 설명 자료라고 하면서 저런 여론 작업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막 돌렸대요. 카톡으로 막 네. 돌렸대. 자, 그럼 일련의 작업을 봤을 때 과연 순수한 정말 나 이 단어 정말 싫어하는데 언론이 제목을 붙일 때 정말로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항의 기자회견 했다고 붙일 수 있냐는 거지. 나 언론한테 다시금 거꾸로 한번 돌려보고 싶어. 지금 이 뉴스를 뉴스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의 현 군수가 양평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주장의 근거를 이 양평 군수는 양평 국민들을 내 주장의 근거로 끌고 왔어. 그렇죠? 그럼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국민들의 의견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IAEA의 보고서가 아니라
양평 군민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 근거를 대야죠. 그 양평 군수가 새로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였으니까. 근데 지금 전진선 그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 군수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촥촥촥 진행됐다는 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공문도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이 펼쳐졌는가. 그러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되돌렸다 혹은 바뀐 안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쭉 진행됐던 요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거든. 이게 수직선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그대로 봤다면 요 뿅 돌려가지고 봐봐 이때 처음부터 괜찮았던 거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 양평 군수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럼. 갑자기 입장이 왜 바뀌었냐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선은 누가 했습니까? 원희룡이야. 원희룡이 했잖아요. 장관 아닌 거 아시죠? 장관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밝혀졌잖아. 원희룡 알고 장관이 있었잖아. 했잖아요. 룡이.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근데 나 룡이가 정치 생명 안 걸었으면 좋겠는 게 네 정치 생명 관심 아무도 없어요. 아니 너나 어찌됐건 관심 있지. 어찌됐건 이것저것 걸었어. 물타기 겁나 하잖아요. 막 단독 달고 나는 우리 훈민이 또 막 등장했더라고요. 막 물타기 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건 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엄청 2008년부터 오랫동안 예타고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길이 났어. 하기로 했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변경이 됐어. 거기 누구 땅이 있어? 김건희의 땅이 있어. 이것만 크게 기억을 하시면 나 다른 걸로 막 떠들면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그렇게 좀 흘려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구성원들하고 후배들하고 약간 이게 의견일치가 안 됐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저는 아직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민주당이 사과하면 뭐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보도를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는 나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나는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또 다시 한번 느꼈냐면 제가 런던 여행 갔을 때 젤렌스키가 런던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젤렌스키가 런던에 와면 그걸 누가 맞이합니까? 영국 수상이 맞이하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젤렌스키하고 영국 수상이 나눴던 데가 막 빵빵 헤드라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런던에 있는 동안 BBC 메인 뉴스를 매일 체크를 했는데 영국 수상 얼굴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리고 젤렌스키랑 영국 수상 만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얘기할 때도 영국 수상은 얼굴 날려요. 젤렌스키가 연설한 것만 나가요. 우리나라가 KBS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 진짜 항상 궁금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말이 안 되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따옴표 따서 막 전달해 주잖아요. 네. 그게 의미가 가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데 왜 그냥 그걸 그대로 실어주는 거예요? 나도 궁금해요. 나는 그건 생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당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게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도 자 말이 안 되는 걸 일단 보도를 하고 그걸 까고 싶으면 까는 리포트를 붙이면 된다.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해. 안 붙이던데? 근데 안 붙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는 사람이 안 붙이니까 이렇게 그게 얘기했어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기추자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평 주민 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말이 그 말.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했다고 얘기해. 내 말이 진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음. 연합뉴스가 그렇게 버리니까 온갖 기사들이 다 그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라는 게 어찌됐건 그 기자들 좋아하는 말이 팩트 체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양평 군민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했겠지. 양평 국민들이 와서 항의한다라고 얘기했겠지만 기자들은 양평 주민들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양평 주민 뭐 예를 들면 누구 혹은 어느 정도의 세력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저 군수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무슨 이장 연합회, 뭐 새마을 운동부, 뭐뭐뭐 양평구 의회 관계자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관변 단체들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정치 세력이라는 게 국민의힘 편이 있고 민주당 편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혹은 그게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양평 주민들이라고 저렇게 보통 명사처럼 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기자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면 양평 일부 주민 했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것도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또 어떤 기사가 쏟아졌냐면 제가 이제 한 3가지만 추려봤어요. 한경이었는데 15년 수건 물거품 양평 주민들 격양이라고 돼 있어요. 격앙 돼 있고 또 문화일보입니다. 양평 주민들이 정쟁 때문에 수건 사업이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TV조선 고속도로 백지와 양평 주민들 야선동의 수건 사업만 취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연합뉴스가 뜬 거예요. 그러면서 양평 주민들이 거의 찾아갔다는 거야. 이것만 만약에 사람들이 봤으면 뭐 민주당이 뭘 잘못 얘기했나 보다. 그럼 저쪽에서 또 사과하래. 그래 사과해야 되나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 넘어가는 국민들이 잘못됐다, 우둔하다, 아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행위이고 그걸 노리고서 지금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팀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혹은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프레임만이 계속 때려 넣는 거죠. 그러면은 프레임 밖에서 논의돼야 될 내용들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엉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생각하면 너무 쉬워. 서울에서 저기 양평간에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하남에서 출발해서 양평에 도착하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는데 이 고속도로가 생기는 이유가 처음에 두물머리가 너무 교통량이 많다. 근데 두물머리가 너무 교통량이 많다 그래서 양평 쪽에서는 꾸준히 요구를 해왔어. 근데 예비 타당성 평가라는 걸 하니까 주말에는 진짜 교통량이 많은 게 맞는데 주중엔 너무 이용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가지고 계속 점수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계속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점수를 겨우 넘겼어. 그때 들어갔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타당하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는 게 여기 포함이 되어서 0.58이라고 0.5를 살짝 넘겨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이력이 있잖아. 이게 역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 진행돼야 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팩트예요. 이 다음 이야기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주장하는 사람 각자 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보도가 정확하게만 된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을 자기들끼리 이미 다 판단해가지고 뭐 갑자기 장관을 삐져가지고 흥 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나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 건은 당과 그 부처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이 대통령실이 아예 발을 빼요 이제. 아니 이게 왜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남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는데 아까 주민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것도 언론들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이제 물타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양평 범군민 대책위가 출범을 합니다. 오늘. 자 근데 아까 제가 동아일보 기사 올려드렸잖아요. 양평 주민들 IC 없는 원안 반대 야항의 방문. 범군민 대책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12개 읍면 이장협의회, 노인회, 새마을회 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여 명이 참여.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주말 동안에 양평 군수가 이장들한테 막 이렇게 카톡을 돌렸다. 카톡을 돌렸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범군민 대책위에 들어갈 분들이 과연 이 국민 주민들을 어느 정도 대표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안 따질걸요? 그냥 여기서 발표하는 대로 상당히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한 그런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이 얼마나 웃겨요. 지역 12개 읍면 이장협의회와 노인회, 새마을회 등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대표 1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대표. 그리고 범군민. 지역 사회 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과연 맞나?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노인회하고 새마을회가 과연 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해요? 지역 사회 이슈가 터지면 중앙은 아무래도 조금 정부가 조금 미진할 수 있어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그 지역 언론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양평 시민 소리를 찾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5월 19일에 이미 국토부가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로 공개했다. 주민 의견 다 수렴해놓고 이거 뭐 들러리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19일에 5월 19일이었거든요. 근데 내려가 보면 댓글에 이미 거기 누구 땅인지 한번 파보면 재밌을걸? 이렇게 이미 댓글 달려있더라고. 그렇죠. 5월 20일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대로 발표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사부작 한번 해보려다 걸려가지고 얼굴 벌개져가지고 아씨 나 안 해.
요거예요 그냥. 다른 거 들으실 필요도 없어. 여기서 보면은 누구 땅인지 보면 재밌을까 하고서 밑에 댓글도 크크크크 막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이거 알기도 전에 5월달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에 이게 여론전을 막 심하게 하니까 이제 헷갈리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향신문의 기사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김건희 일가 선산이라 개발 못한다. 이미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등 작업. 이게 보면은 여러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막 여론전을 펼치는데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지금 선산이라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근데 개소리예요. 경향신문 보면은요 이미 2003년하고 2008년에 두 차례 등록 전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지목 변경하는 게 진짜 엄청난 거 같아요. 그렇죠. 전 알아요. 맹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임야에서 대지 창고 용지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뭘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앞두고 이게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선산? 웃기고 있네 아주. 세팅을 했다. 아, 음.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도로가 때마침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줬다. 그렇죠. 요런 거야. 제가 이런 거 진짜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대할총님 다 똑똑하셔서 한 번은 팡팡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봤어요. 했더니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못 쓰는 거를 돈이 되게끔 바꾸는 산에서 대지로 바꾸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게 겁나 힘들다면서. 얼마나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꿈이지. 이미 그거를 우리 다 해놨다는 거야. 돈대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라면서요. 루트라면서요. 그걸 미리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선산이고 뭐 개똥 같은 소린 거예요.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 지목 변경 이거는 대지에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거 다 사람들 다 알아들어? 나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에 땅이 되게 많고 산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면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가 산악 지형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 산들에 아무 때나 집을 지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임야에는 그런 걸 못 짓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수목들의 보호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연 보호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들어가지고 뭐 부셔가지고 뭘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 중에서 어딘가엔 도로를 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고 그런 곳 중에서 어딘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법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되니까 땅값이 안 오르겠지? 그럼 뭐 100원, 200원 평당 이렇게 팔리던 땅이 갑자기 10,000원, 20,000원이 되는 과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 안 돼 있는 땅들을 맹지라고 하잖아요. 그 맹지에 도로가 터지는 순간 이 맹지는 맹지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불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로 만들어져 왔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미리 알고 가서 선점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왜 영화 그 강남 1970인가? 강남 개발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땅 사서 뭐 합니까라고 했을 때 곧 도로가 들어올 것이고 곧 용지 변경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걸 어디서 해? 관에서 해.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이 나에게 미리 접수가 된다면 내가 헐값에 미리 사놓고 관에서 그거를 변경해주고 그럼 땅값이 오르고 나는 그건 팔고 튀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어져 왔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때마다 김기현 대표 울산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가 이건 비단 국민의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 각 지역의 토호들, 지역 유지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고속도로가 있고 인터체인지가 있는 데마다 땅 누가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죠. 얘기해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심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듣고 땅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네는 더 심해. 그냥 나는 이미 땅을 사고 거기다 고속도로를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개념 아닙니까? 역시 투자는 은순이처럼. 은순 씨 너무 부럽다 진짜로. 너처럼 돈 벌면 진짜 부러울 게 없겠어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시킨 거. 네. 우리 여사님 공격하면 나 이거 못한다라고 선언한 날 무려 7.8% 하폭나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기승전 띄워넣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로 가는 것까지도 약간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정치권 안에서 정치인들끼리 정쟁 붙이는 것처럼 이게 계속 뉴스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네. 지금 이 건의 본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예.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닌 거를 가지고 마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그 정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 추진하겠다예요. 그렇게 민주당이 해서 사과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민주당이 뭐 어찌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괜히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과하면 아니 양평 국민들이 무슨 자기 인지래야 볼모야 뭐 국책 사업이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거를 언론들이 일제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시민단체에 들어온 제보들이 베이스가 돼 가지고 민주당 강특구 의원실에서 이 건을 공론화 시킨 건 맞죠. 그런데 어제 기추자도 짚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예타가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된 이후에 양평 지역지, 양평 시민의 소리라는 지역지에 관련 기사가 실리죠. 그러니까 작년 5월, 그러니까 작년 3월 대통령 당선이 되고 작년 5월에 대통령 취임이 되면서부터 이 건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진행된다라는 기사가 뜨니까 그 기사가 작년에 이미 났어요. 그 밑에 댓글이 뭐가 달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 누구 땅이 있는지 알아보면 재밌을 걸이라는 댓글이 그때 실시간으로 달렸던 거예요. 어제 저를 지금 띄어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어제 예. 기추자가 어제 그 내용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놓아질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종점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거기 보니 누구 땅이 있더라. 그 땅? 와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구나. 네.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왜 바꿨는지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설명은 안 나. 어제 이제 좀 이따 얘기하죠. 국토부에서 설명을 하긴 했죠. 국토부 설명이라는 건 정부 측의 설명인데 그 또한 매우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형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뉴스를 자세히는 안 읽어봐도 대충 분위기는 안다고. 지금 이게 원희룡 장관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이거밖에 없었나 보죠? 아니야 잘못 내민 것 같아. 잘못 내밀었다. 잘못 내민 것 같아. 난 순간 욱한 게 올라왔다가 그 뒤에 수습하는 과정이 더 엉키는 거지. 아 지금. 이분 또 분노 조절장이 유명하잖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난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버럭 내면서 민주당 니들 때문에 안 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국민들이 봐도 이게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라. 그냥 아무것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7.6%가 바로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국토부 얘기한 게 전혀 지금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좀 몇 가지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혹이 안 풀리고 있어요. 전혀. 네, 국토부의 설명이 뭐였느냐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일단 누가 설명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이에요. 아 여기도 백씨야. 지난번에 대통령 비서관들 중에 차관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마침. 그 중에 장관 말고 차관으로 갔던 사람들. 네. 그 중에 한 명이고 때마침 그 사람이 이번에 또 브리핑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종점을 바꾸는 안,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이 원안보다 돈이 원래 뭐 1,000몇백억 더 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140억만 더 들 뿐이고 환경에도 더 좋고 교통 분산에도 더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터널이 10개가 더 뚫리는데 어떻게 환경이 더 좋지?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면 뭐 터널 뚫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산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요 말씀을 했는데 백운국 차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 근거 자료 없이 나와서 입만 털었군요. 경제성이 더 좋다, 뭐 차량 분산이 더 많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물머리 교통량 때문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는 국토교통부에서의 정책이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쳐서 이러저러하게 보고서들이 쌓인 끝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사실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데 무슨 뭐 민간 업체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다. 뭐 양평군이 이거를 먼저 지금 뭐 바꿔달라고 했다. 그러죠. 설계 회사가 지금 이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바꾼 거면 그게 무슨 우리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정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끼리 말로. 그렇죠. 이만큼이 국토부에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 꽉 치긴 거 두고 자 보세요.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결국 이게 타당 평가 해보니까 예타에서 나온 것과 달리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죠. 전임 군수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임이 국민의힘에 3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평이라는 지역은 꾸준히 국민의힘의 강세가 있었던 곳이고 이거는 어떤 정당이 지자체 장이 되고 안 되고에 떠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요구했었고 꾸준히 예타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두물머리에 그 교통량이 많다. 이거 다 공감을 해. 근데 주말에만 몰릴 뿐 고속도로를 놔봤자 주중에 다니는 교통량을 계산해봤을 때 타산이 맞지 않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계속 예타에서 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의 이게 경제적 논리 외에 군민들의 염원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0.5에서 조금 올라간 수치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0.508이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원안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예타가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니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설명대로라면 공교롭게도 그 종점을 바꾸면 더 좋다라고 제안을 하는 데가 무슨 그 설계하는 회사라고 해서 동해 뭐 공사인가 뭐 어쩌고 있어. 근데 공교롭게 말이죠. 작년 3월에 아이디어를 내고 5월에 제안을 해. 작년 3월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5월에 취임을 합니다. 네. 3월에 제안하고 5월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공교로운데 네. 그럼 여기서부터 설명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타이밍을 놓친 것도 처음에 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국토부 장관이 보여줬던 태도가 뭐였습니까? 이거 정책으로 끌 것 같으면 이거 안 해! 이러면서 백지화선을 딱 해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거의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이거 국리 짜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답이 어제 나온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까 그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이런 얘기도 했네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선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다. 거기가 김건희 여사의 땅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얘기도 이 말이 됩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예비타할 때는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틀리진 않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10월에 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물어봤잖아요. 꽤 길게. 그러면 지금 한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세상이 교과서적으로만 돌아가지도 않고 야 장관이 가서 국회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민주당 의원한테 쪼들리다가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봐. 물어보지를 않았다. 아무도 확인 안 했다.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합리적 의혹, 의심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맞는 거고 본질은 뭐냐면요. 투기입니다. 땅 투기. 땅 투기꾼들이 해왔던 모든 수법과 기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을 샀다며. 지목 변경을 다 해놨다며. 그러면 내가 지목 변경을 뭐 때문에 해놨을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지인데 임야인데 사놓고 그리고 선산이라서 뭐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미 지목 변경 다 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왜 했을까? 거기에 때마침 오메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네. 그러면 그 처음 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목 변경하고 도로까지 놓아졌을 때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이 그동안 땅 투기꾼들이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일의 본질이에요. 사실 요거를 한 번에 이걸 했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겨레에서도 그 한겨레 단독으로 29필지 땅 내역을 다 그 등기부등본상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희룡 장관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선산 부지인데 어떻게 개발하냐. 네. 근데 우리 고평이 말한 것처럼 전부 다 쓸 수 있는 땅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 단독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17년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의 더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건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강하 IC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이 작업을 해왔다가 이번에 사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고 그걸 해왔어?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그럼 애초에 부동산 땅과 관련된 작업들을 쭉 해오던 가운데에서 정말 결정적인 호재가 하나 더 얹어지면서 그렇죠. 정말 최고가 활용점정이 된 거지. 아예 이걸 도로가 여기 뚫릴 줄 알고 거기서부터 사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심각을 볼 건 아니지. 작업을 해왔던 거고 이미 작업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설령 이게 그냥 원한대로 양서면으로 가더라도 이 양서면으로 가는 것 덕분에도 이걸 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호재예요. 그것도 이미 호재인데 더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상면으로 이게 휘어지든 아니면 양서로 그대로 고속도로가 가든 지금 강하 IC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 부분 아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안이 유지되더라도 이 인터체인지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지고 양평군 안에서도 얘기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강이 지나잖아요. 두물머리 있고 이제 알았어. 가만히 거기가 강이 지나니까 다리가 놓아져서 양평 군민들이 그걸 더 넘어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 넘어간 그 위에 땅이 뭐냐?
거기가 그 유명한 공흥지구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김건희- 공흥지구에 옆으로 떨어져 있는 곳곳에 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필지들이 아까 우리 지열형이 얘기했던 이번에 작업된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땅을 사놨고 그곳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양평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적으로 고속도로가 놓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말 그대로 이들의 설명대로 선산이어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그 임야를 헐값에 사서 지목 변경을 위한 어떤 꾸준한 과정. 그러니까 임야에서 전, 답, 대지 이렇게 바꾸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해봤어? 내가요? 뭔지도 몰라. 해봤어요? 난 내 소유 땅도 없어요. 나도 안 해봤는데 무진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만 해놓으면 이 지대가 올라가는 건 뭐 명약 관화라는 거예요. 야, 문자 나왔어요. 명약 관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른바 땅을 가지고 투기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스킬인데 이게 고스란히 여기서 다 발휘는 됐다. 그러니까 지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대장동 때랑 똑같이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일일이 다 대접해줄 필요도 없다고 봐. 나는 이거 그냥 대장동 때처럼 이거 민주당 쪽으로 돌리고 싶은 모양인데 사실 그렇잖아. 대장동도 파보니까 거기 뭐 민주당 사람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지. 네, 다 들리는 말로는 법조계 사람들만 있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먹혔던 거고 이건 그러면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됐고 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그래 이거 배우자가 있으면 이건 과실이라도 잘못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게 이번에 시작된 작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럼 사실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이게 나왔을 때부터 저는 그걸 계속 팠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놓친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민주당에서도. 아니 민주당 잘못 그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는데 지금도 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네네네네.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 내는 거 일일이 받아치는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렇지. 계속해서 나온 부분들을 제대로 파야 된다고. 왜 그렇지. 지목 분명히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 고속도로는 반드시 놔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안 그러면 양평 국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지금 이미- 양변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거 고속도로는 원한대로 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 당론이어야 되는데 그거 민주당 얘기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언론이 안 실어주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 얘기만 계속 실어주니까. 자 원한 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프레임 안에 작동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평 국민들도 지금 각각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비춰주는 내용들을 보면 양평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고속도로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뭐 그거 이런 얘기가 사기잖아. 나오잖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양평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어들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이거 이렇게 나와서 정쟁할 거리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여론전. 알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배지 달고 계신 분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내가 봤을 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답답해서 스피커가 없어 지금 요즘 민주당에.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스피커가. 예. 중요한 거는 자칫 잘못 나와서 발언하고 자칫 잘못 어떤 스탠스를 취했던 것들이 말려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긴 몰라도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땐 조선일보 제일 전면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던집니다. 네. 걸려들 만한 것들. 이거 조선일보가 맨날 하는 짓이잖아요. 이상한 쪽으로 틀어가지고 던지면 민주당에서 또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 지나가고 그럼 다음 날은 조선일보에서 또 다른 거 던지고 이거 계속 우리가 계속 몰래방앗간 돌듯이 계속 해왔던 일 아니야. 근데 이 사안은 전임 군수까지도 양평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고 있을 테니까 음. 그 부분을 좀 전환시켜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쪽을 좀 찾아줬으면. 민주당도 싶습니다. 좀 이렇게 콱 박히는 단어 건의로드 같은 거 좋네.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거 이런 걸로 좀 콱 잡아가지고 말이야. 저기 뭐야 그 혹시 여러분 엑스맨 3 보였어요? 보면은 매그니토가 다리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옮기잖아. 그렇지. 이건 매그니토의 기적이라니까. 알았다. 야, 뭐 영국에는 에비로드가 있고 한국에는 건의로드? 아니 에미로드. 다시
견공으로 가. 다시 견공으로 가서 거기 정제된 공업으로 한번 바뀌다가 다시 와. 아니 대구가 이게 맞잖아. 참 2시간 동안 많이 참았다. 진짜 힘들었지? 어떻게 참았냐? 존나 힘들었어. 씨.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거비 아침에. 아이고 나 진짜. 박성종 의원이 아예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딱 꼬집으면 딱 짚은 거죠. 난 그런 거 한겨레 경향 이런 거 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매체를 얘기하고 그 매체가 보도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자 무슨 제목 제목까지. 야, 우리 거 보고 따라했나? 흔히 말하는 김건희를 라인 특혜 의혹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 보도한 매체는 그냥 다 막나가 돼 있어. 다 좌파. 다 그리고 좌파. 각오하래. 네, 각오하래. 오 어떡하겠다. 민영사상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대. 아니 이렇게까지 오바 떠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내 얘기 생각은 그래요.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수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들도. 아니 어떻게 수습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언론들도요. 저렇게 각오하라 소리 들었으면 이제 물어 뜯어야죠. 여론이 이 정도로 했는데도 네. 기성 언론들이 정치 공방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론이 별로 안 좋고. 경공에서도 2개 얘기했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우리가 봤던 이제 변경안 네. 양평군에서 요구했던 게 L자라서 이게 도로가 타당성이 안 좋다. 무슨 고속도로 L자로 휘었냐. 생 구라 씨. 라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양평에서 요구한 건 아니었어. 근데 지도를 꺾어보는 거야. 지들이 임의로. 그 진짜 골 때리는 건 그것도 조선일보가 먼저 했다라는 거야. 그래놓고 국토부가 그걸 고소했다라는 것이 야 보여 국토부가 조선일보에 나온 걸 그대로 따라하면 어떡해? 아니 이게 따라했다라고 이 거비가 확정적으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어떡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순서상으로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먼저 썼잖아. 왜 바꿨는지를 설명을 못해. 그래. 그러니까 거비가 이렇게 말해도 니들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라고 증명을 해봐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도 만들기 전에 내부 자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공개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입을 닥칠게. 이게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변경안 강서로 나가는 거 그리고 양평 쪽의 주장 양평 쪽에서 원래 해달라고 했던 거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지도 띄울 수 있어? 띄워봐. 띄워봐.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L자로 꺾어서 만들어 달라고 양평군에서 요청을 했다. 근데 고속도로가 저렇게 꺾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양평은 저렇게 요청한 적이 없대.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기서 왜 저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완만하게 그냥 위에 어. 다른 노선하고 비슷하게 그거 놨어요. 그 사실. 옆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거랑 저 비교해 봐봐요. 그 위에 있는 곡선이랑 거의 차이 안 나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놓고 저걸 국토부에서 이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근거가 조선일보는 없어. 없어요. 이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웃긴 꼬라지입니까? 이 사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예타까지 끝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보통 국책연구기관, 네. KDI 네. 뭐 이런 데 몇 군데 맡겨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선수들이 그 KDI에 있는 선수들 한마디로 이 똑똑한 사람들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다 흔히 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다 예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원안이 예타까지 끝냈다는 얘기는 원안대로 갔다는 얘기는 국책연구기관이 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죠.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뭐 그 설계 회사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그 수정 제안을 했다는 그 설계 회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검토까지 끝낸 그 사안을 설계사가 수정 제안을 했다고 바꾼다고? 몇 년이 걸린 건데 이게?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 국책연구기관의 결론을 뒤집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국책연구기관에 맡겨놓고서는 그리고 이제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나온 되는 것 중에 얘기지. 하나가 또 국토부에서 거짓말한 게 경제성을 따졌을 때 아 이것도 기가 막혀. 이게 원래 변경안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자고 한 쪽 그쪽이 이용자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A랑 B안으로 나눠서 얘기합시다. 네. 원래 원안이 A 아니고 바뀐 게 그러니까 건의로드가 된 게 B안이에요. 그래서 B안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B안이 좋아요라고 했는데 그거 계산하면서 B안에는 IC가 있어. 네. 나들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통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거를 계산을 했고 A 안에는 IC가 없는 채로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 새끼 진짜. 아니 그럼 야, 장난해? 건물에 출입구가 없는 건물과 출입구가 있는 건물인데 출입구가 있는 건물에 사람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수정안으로 가면 140억밖에 안 된다고 국토부가 설명을 했잖아. 추가. 추가. 음. 근데 원래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 그럼 140억 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근거가 없어. 국민들을 졸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보 똥돼지로 보는 거야 진짜. 응? 아 근데 내가 얼떨결에 붙인 이름인데 이거 진짜 정식 명칭이 될 판인데 지금? 대안에서 에미로드. 이 에미로드가 뭐 진짜로.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찰떡이긴 해. 입에 잘 붙기는 해. 자, 당장 표죠. 대한뉴스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거업의 개인 의견입니다. 국토부 거짓말을 어디까지 할 거니, 니네? 아니, 나는 원희룡 장관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뭘 모르고 하는 얘기 같고.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어디 와 있는지 저는 몰라. 국토부 거짓말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 기자회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지난해 7월에 국토부가 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위에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 1차 협의를 했어요. 근데 1차 협의를 할 때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9개 지자체를 부릅니다. 뭐 하남시, 양평군수, 하남시장, 서울시장 다 가요. 김동연 지사만 빼. 왜? 경기도를 빼. 경기도를 빼. 경기도를 빼? 그러니까 국토부 설명은 아니 원래 그게 1차 그 처음에 원한 대로 거기는 이렇게 관할이 다 있대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에 따라서 뭐 고속도로는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그 지방 해장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게 시군 관리 지방도인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명목이 라고 있어. 해서 그때 1차 협의 대상에는 경기도지사를 제외했다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차 협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종점이 바뀌었어.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그쪽으로. 네. 그쪽이 바뀌어가지고 경기도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1월이에요. 아니 경기도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별다른 이직이 안 했다. 그래서 오케이 한 줄 알고 그냥 갔다. 이거를 경향신문이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보냈다는 그 공문을 입수해가지고 들여다봤어. 이거 경기도가 아무 이직이 안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 종점이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 종점이 그대로야. 안 바뀐 거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일 안 하지. 아니 그대로야.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원한 대로 보낸 거야. 뭐야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거지. 공문으로 거짓말한 거야? 공문 뒤에는 바뀐 걸 넣어놨어. 근데 그것도요. 경향신문이 보니까 확실하게 공문이 강상면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종점 바뀐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가 강상면이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강상면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강상면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어. 앞에 개요 설명할 때는 원한 대로 가는 것처럼 써놓고 막상 안에 지도를 보면 표시는 안 해놨는데 선은 바뀐 걸로 그런 거야. 야, 이 새끼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김동연 지사가 이게 뭐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야. 일단은 김동연 지사 주장이지만 사실 경향신문에서 저거를 하면서 문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건데 그걸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당연하지. 물론 위치도는 그게 이제 바뀐 거를 넣어놓긴 했는데 규업이나 규모 사업비 이런 거를 쫙 설계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그거는 다 원래 원한 대로 원한 그 사업을 설명을 해놓고 뒤에 그림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강상면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찍지도 않고 그림을 봤을 때 강상면인가? 뭐 이렇게 볼 정도로. 야, 이 새끼들 진짜 막 나가네. 이래놓고서는 왜 경기도는 뭐 그때 이재기 안 하다가 야 이게 좀 심하더만 진짜. 진짜 막 나가네. 사실 이것도 심하지만 저는 더 심각한 게 오늘 SBS에서 보도한 거 있잖아요. SBS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SBS조차도 이거는 진짜 오늘 이제 계속 이 사안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또 첨예하게 바뀐 사안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용역업체가 설계 변경을 했다. 설계회사가 나 이거 오늘 아침 들었는데 그래서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어쨌든 설계회사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그 설계회사는 문재인 정권 때 뽑힌 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설계회사에서 바꾸라고 한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데를 설계회사가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 네, 그거 거짓말. 근데 SBS 보도 내용은 여기가 아니라 설계회사는 여기 더 밑에다가 해놓은 거야. 그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더 합리적인 설계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 거다. 우리가 김건희 여사 쪽으로 땅 바꾼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 설계에서 원안이 파란색인 거지. 네. 저 밑에가 설계사가 제안한 초안이고 국토부가 바뀐 강상면 저 위 그건 위에요. 거기가 바로 김건희 여사 땅 있는 데가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영역 관계자한테 물었지 기자가 이거 왜 바뀌었냐?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관계기관 협의 때 의견들이 들어왔고 그 의견들을 검토해서 최저간을 만들었다. 자, 그 의견 누가 제시했는지를 밝혀야 돼. 그렇지. 그거는 저 영업체 관계자가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용역업체에서 애초에 제시했을 때는 저게 왜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IC가 있잖아요. IC를 사이에 두고 밑쪽으로 빼느냐 위쪽으로 빼느냐인데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밑쪽으로 빼는 게 낫다라고 이 용역업체에서는 애초에 판단을 판단을 했던 한 거예요. 거. 뭐 그것까지 당연히 그거 할 이해할 수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IC, JC가 저쪽에 있는 게 그거는 뭐 그 교통 상황이나 이런 걸 흐름을 본인들이 판단을 했겠죠. 근데 그걸 굳이 위쪽으로 자 저것도 굳이 따지면 일부러 꺾은 거잖아. 꺾은 거 상당히 많이 꺾은 그렇죠. 거야. 꺾었죠. 이거 저기 뭐야 김기현네 집 도로처럼 꺾였네. 근데 그 꺾인 게 하필이면 땅 있는 대로 꺾인 거야. 저거는 저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꺾었다라고 보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요. 저건 왜냐면 좀 미세 조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해? 아니 근데 다 떠나서요. 왜 뻥을 쳐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거짓말해, 니네? 아이 뭐 입만 열면 다 뻥이야. 아니 무슨 정부가 국민의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이 사안 갖고 네가 뭐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뭐 유실들을 치고 뭐 작업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기록이 다 남는 사안이고 이 기록이 남는 사안이 1조 8천억짜리 공사인 거고 그렇지. 그게 1조 8천억. 10년이 넘게 15년 가까이를 검토를 해오던 사안이잖아. 예탈 걸린 시간 10년.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산더미처럼 있겠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바꾸냐고. 어떻게 그거를 나중에 이게 안 드러나겠냐고. 그리고 하다가 걸렸으면 우리 어제 그 계속 얘기했잖아. 하다 걸렸으면 씨발 걸렸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백지신탁 해버리면 끝나지만 그럴 아니, 리가 없고. 걸리면 원희룡 장관처럼 아이 어떤 걸려? 이렇게 되잖아. 참 좋은 거 가르친다. 뭐 임마? 하지마 임마. 야 지금 갑자기 그분 잘 살고 있나? 그분 참 이 정권의 코드랑 맞는 분이네.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민망해서 그런 거잖아. 뭔 말? 거짓말 안 했잖아. 그냥 그렇지. 뻔뻔한 거지. 뻔뻔한 거지. 뻔뻔하고 이거는. 그냥 같이 튀었지.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이 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명확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보다 쉬울 수가 있나? 간단합니다. 이 땅 이거 변경돼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해져 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땅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출구가 없다. 드나들 수가 없다.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 땅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야 그러면 한번 바꿔봐. 둘이. 최은순 김건희 땅하고 민주당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정동균 정군수. 그분이 갖고 있는 걸 한번 둘이 바꿔봐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하지만 죽어도 바꾸지 않겠지.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TV 유튜브 운영하는 거 그것도 사실 처음에 말이 많았었어요. 장관이 공무원인데 이런 거 해도 되냐. 유튜브 해요 이 인간? 네,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게 원희룡 TV에서 한 거야. 원희룡 TV라는 게 있어요. 놀랍지? 근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근데 그게 작년 5월달에 장관이 될 때 그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겸직 허가를 해주긴 했어요. 그때 이제 조건을 단 게 뭐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뭐 국제 정세라든가 뭐 생활적인 거 뭐 이런 거 소통을 위해서 해라 이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세게 쳐야 돼요. 당연하지. 겸직 허가를 어겼다. 그러니까 띠구리가 막 세게 얘기해. 대한뉴스에 세게 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벌써 그러니까 어제 뭐하니? 혼자 왔네. 나 진짜. 나도 그 생각 못했는데 유튜브 채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거 징계 사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그걸 봤어요. 직업적 특성상. 왜냐면 오늘 대한뉴스 얘기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런저런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원희룡 그 TV를 보면서 받은 인상은
나 좀 자, 찍어줘. 국민의힘 총선에서 국힘을 찍으면 이거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솔로몬의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엄마였으면 진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고속도로 사업을 꼭 유지해야 되는 진짜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추진하지. 해명을 해서 그렇죠. 야당을 설득하고 의혹들을 풀어서 사업을 진행했겠죠. 그게 보통 장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엄마니까 어떻게 아이를 반 잘라서 반을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해, 원희룡이 하고 여러분.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야, 애 갖고 싸우니까 짜증난다. 애 죽여버릴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반 잘라서 반반 가짜 뭐 이런 건데. 어? 원희룡 장관 취임한 후에 대통령 네. 취임한 후에 보고가 16번 회의 있었다고요? 지금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이 어. 양평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특별 취재팀을 몇 군데 꾸렸거든요. 어. 근데 그 몇 군데 꾸린 곳 중에 하나가 CBS입니다. 아, CBS 노컷 네. 뉴스가 음.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데 네. 오늘 또 터뜨린 것 중에 하나가 강상면으로 대한노선 정했을 때 그게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국토부 내에서. 업체로서 네. 업체가 내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노선이 그때 어. 첫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자 2022년 5월 16일이 무슨 날이냐?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날. 그러니까요. 취임날. 그리고 그때부터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하고 용역업체 간의 회의를 시작으로 대한노선안이 공개된 2023년 5월 8일까지 최소 16차례 긴급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긴급회의. 자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거의 1년 정도 16차례 긴급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의 요구는 뭐냐? 그 회의 공개해라. 그렇죠. 그렇지. 까라. 당연히 까야 돼요. 까라. 예. 그리고 정말 장관 몰랐냐? 예. 국토부 해명 그래요. 모든 게 실무선에서 보고가 된 거다. 근데 이거를 몰랐다고 진짜? 장관이? 저 국토부 해명이라는 게 네. 그거야. 음. 실무 담당이 과장급인가 계장급인가인데 예.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을 그럼 계장급이금 정한 거야. 저 개장이 대단하네. 노컷뉴스에 네. 그 국토부 관계자가 네. 노컷뉴스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와, 담당 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거기서만 100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다.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그 일일이 구장관한테 보고하냐? 1조 7천짜리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봐야 되니까. 음. 지금 뭐 말뿐으로 말해봤자 국토부에서는 납득도 안 되는 해명만 하고 있고 이건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있는데 안 되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해서 자료 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이게 예태 안에서 나왔던 게 변경이 되려면 그럼. 분명히 그 안에서 승인하고 보고받고 결재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 사람 누군지 불러서 물어보자니까요. 그리고 네. 이건 노컷뉴스도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인데 딱 작년 5월 16일부터 첫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한노선으로 바꾼 게 정확하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을 겨냥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오자마자 그렇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상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렇죠. 원희룡 장관 취임날 첫날 야 제일 급한 거 가져와봐. 이거부터 보고 야 회의 때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절차를 생각했을 때 네.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작년 3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발주가 됐던 용역 업체가 2달 만에 변경안을 갖고 왔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국토부 해명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특혜가 없었다 이런 건데 아니 이런 국책 사업에서 KDI가 예타로 나왔던 그 안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변경하는 거 용역 업체가 2달 만에 결과를 갖고 와서 그걸 바로 그러면 국토부가 바로 보고 막 다 승인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누가 승인했는지 까자니까요.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네. 그래서 일단. 합리적인 게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근데 왜? 합리적인 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설계 용역 업체 그 보고서도 공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거 보자니까요. 국정조사에서. 그리고 한겨레가 또 보도한 게 이상한 네. 게 또 있습니다. 그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그 불거졌을 때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국장이 있어요. 근데 이 국장이 흔히 말하는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기소까지 됐었던 아까는 계장 이번엔 국장. 국장. 네. 근데 이건 더 웃긴 게 그 저 기사에 보면 그 국장이 이번에 이제 군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군수가 바뀌었는데 결제 시점에 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아. 그것도
원 포인트 인사예요. 그 사람만 딱 찍어서 국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아 이거구나. 야 너 잘했어. 이거구나. 아니 국장 승진시킨 다음에 바로 결제한 바로 거야. 바로 아. 결제. 아, 그러면은 결제권자가 됐으니까. 네. 아, 승진 승진 직후에 시켜놓고 국장 되기 결제했다는 전에는 거. 결제를 못 하고는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만 결제하고 그 사람 승진시켜놓고서 진짜 인사는 8일인가 따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인사가 다 있는데 굳이 이 사람만 콕 집어서 원 포인트 인사를 한 거야. 야, 그리고 대단한데? 결제. 아니 그럼 일단 원희룡이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모르지 그거는. 아 끝까지 몰랐다고. 아니 원희룡 장관은 허수아비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이전부터 근데 추진해왔던 일이면 이게 모르는 거야. 지금 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가정법이지만 이거 만약에 김혜경 씨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네네. 배우자인 김혜경 씨 무슨 처가 그쪽에 땅이 그쪽에 있어서 막 이재명 대표가 뭐 양평 뭐 시장이었어. 뭐 예를 들어 네. 지금 벌써 압수수색 한 300번 했을 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걸요? 네, 그리고 영장 청구해서 이미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을 거고 한 40명 구속됐을 거야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뭐 사무총장 또 막 나타나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안 했을까요? 벌써 뒤졌죠. 네, 전 네. 정부의 또 토착 비리다 이러면서 감사원 감사했을 거예요. 이건 근데 그럼요. 왜 감사원에서는 감사도 안 하고 왜 수사기관에서는 이거 압수수색 안 합니까? 자, 국토부에 의혹이 있는데 네. 만약에 국토부에서 야 오늘 진짜 가관이더만요 진짜 하는 양평 얘기. 고속도로 자료를 예. 다 공개한답시고 자기네들 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일이 최초다. 그리고 PDF로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얼마나 투명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줄 알았죠. 며칠 되지 않아서 야 이거 다 올린 게 아니네 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국토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야 이건 왜 여기 아예 안 들어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쉽게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제일 처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지난해 5월에 민간 용역사가 처음으로 대한노선이라는 걸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가장 드는 생각이 국토부가 일을 맡겼는데 예탁까지 끝나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야. 어. 내가 집주인인데 너한테 저 팟빵에 지하에 방 물 새니까 리모델링 좀 하고. 리모델링 좀 해라라고 했더니 보수공사 좀 하고. 야, 네가 네. 이 건물은 아예 버리시죠. 옆에 새로 지으시죠. 이런 일을 업체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팟빵 옆에 여기 땅이 좀 싼 데가 있습니다. 그거 새 걸로 지을게요 제가. 네. 이게 말이 여기서부터가 안 맞는다는 더 거예요. 골 때리는 사실은. 건 형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야. 형이 그래? 이게 그리고 어제 네. 이제 저건 이제 뉴스타파에서 지금 제기를 한 건데 되게 웃기는 게 고속도로를 노선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해달라는 문건을 만든 사람이 이 원래 영역업체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조모 씨라고 전혀 상관없는 업체 직원의 이름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다. 의문의 업체 직원. 의문의 업체.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국토부에서 해명이 더 의문의 그게- 업체래. 그게 이제 한글 파일은 우리 하는 말로 우리 그 비슷한 문서 형식이 있으면 이거 갖다가 쓰잖아요. 거기다 이제 제목하고 뭐 내용은 바꾸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국토부 공무원이 사실 만든 건데 다른 제3자 업체의 문서 폼을 따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너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우리 기자들도 되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양식 가져가 그래, 쓰지. 그 양식을 다른 업체 원래 이 대안을 제시한 업체도 아닌 제3의 업체 양식을 따다가 쓰는 바람에 최초로 만든 사람이 엉뚱한 업체 직원인 것처럼 돼 있다. 이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그 양식에서 만든 사람 이름을 안 바꿨다고? 근데 국토부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공무원분들도 문서 양식 같은 게 네. 약간 좀 그 자기네들 틀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회사 인트라넷에 다 있잖아요, 그거. 인트라넷에 있는 걸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법조계 같은 경우도 검찰 법원 같은 경우도 딱 정해진 그 틀이 있어. 공문 양식이라는 그래.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쓰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다른 업체 거를 갖다가 굳이 그걸 문서 내용만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느라고 제3업체 용역업체 문건 만든 문건으로 저장이 됐다? 그리고 이 문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개한 데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게 뉴스타파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변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언론은 당연히 써야 되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기사가 후속 보도가 잘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뭐 7년치 자료 다 오픈했다고 하는데
전체 오픈이라고 말하면서 투명하게 보자 뭐 이런 취지잖아요. 나는 이거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이게 뭐가 투명한 겁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 하라고 국토부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네. 타당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 투명하게 하래? 타당하게 하라고. 이거 시작은 뭐냐면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백지와 운운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토부 직원들이 저거 7년치거 어디서 긁어왔든 뭘 했든 옮길 이유도 없고 그렇지. 그걸 다 PDF로 바꾸더라고. 일만 또 그러니까 일만 오지게 일만 더 했겠네, 하고 오지게. 해야지. 아니 근데 저기 뭐지? 그 백지화 얘기는 그냥 블러핑 친 거였다고 지네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것처럼 뻥카 쳤다. 어. 아 뭐라 충격요법이라고 했나? 충격요법이라 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야. 과연 누가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누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충격요법은 아픈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아픈 사람한테 쓰든 뭐라 그러면 뻥카를 치더라도 네. 같이 이제 뭐 포카를 치든 뭐라든 뻥카를 치더라도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난 쟤한테 뻥카를 칠 거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원희룡 장관은 누구한테 뻥카 친 겁니까? 누구한테 뻥카를 친 겁니까? 민주당이라고 할 거예요? 설마? 만약에 그런 거라면 1조 원 넘는 국책 사업 가지고 본인 정치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한게 맞죠. 그럼. 사실상 지금 나온 양상으로 이게 보면. 장관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당에서도 비판하잖아요. 아니 장관이 자기 자리 걸고 뻥카를 치면 어떡해? 자기 정치한 거라고 말고는 다르게 크게 이제 해석이 안 돼, 이거는. 아니 이러면은 어떻게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믿어? 내, 아니. 내 말을 왜 믿어 이러겠지. 그러니까 야제 장관직을 겁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뻥카였어요. 지금 사실 이 정부에서 장관직 건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 여러 명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관직을 뭐 자기가 홀짝 해가지고 딴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어디다 걸고 뭐 너도 걸어라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이게 지금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대단하다. 양평과 관련돼서는 많이들 보셨으니까 그 공개된 자료 보면 논란이 됐던 왜 그 양평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건 L자로 꺾이는데 그건 또 들어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야 진짜로 조선을 보고 베낀 거야? 이런 말할 수밖에 없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가? 진짜 이런 거 웃기긴 근데 하다. 이런 거 따지잖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 자료까지 사상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아직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거 똑같은 거야.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면 야 IAEA 보고서 나왔는데 아직도 가짜 얘기하냐. 똑같은 논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한 대로 안 되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증 혹은 확인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만들 수밖에 없게끔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누구냐 이거지 나는. 그냥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통과해가지고 원안이 있었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리고 중간에 타당성 조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에서 타당성 조사 넘어가고 정밀 조사 넘어갈 때 약간씩 변경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면 무려 55%의 노선이 바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무언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문의 업체 누군가가 만든 누군지도 몰라. 혹은 뭐 용역업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 경제성이 더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BC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경제 분석 자료도 없는 걸 가지고 네. 만들어내놓고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자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지. 왜 괜찮은지 근거를 지금에 제시해야 와서 될거 아니야. 들여다보자고 말하니까 날 못 믿어? 어.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야, 야 우리 다 7년 동안 보여줬잖아. 일기 다 깠는데 그래도 날 못 믿어? 이런 엄청난 행정적 낭비와 국민 감정적 낭비를 왜 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그 얘기도 했다며 처음에 이거 해봐야 늘어나는 예산 150억밖에 안 된다 그건 개뻥이죠.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3천억이 늘어났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거래. 물가가 거기만 뭐 이빨이 올랐나 보지. 하여튼 몇 퍼센트가 오르면 150억이 3천억이 되냐.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을 때마다 이상한 변명을 해가지고 그 변명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또 지적하면 아 나 안 해 뭐 이러고 앉아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거야. 나 안 해 이랬다가 그거 뻥카였어 이랬다가 이 건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본질에. 저것도 모두 공개라고 지금 나와 있는 제목 자체도 저게 가짜 뉴스지. 그렇지. 관련 자료 55건 55건 모두 공개로 되는데 저거가 가짜 뉴스. 저게 가짜 뉴스. 저게. 가짜 뉴스인 거예요. 혹시 이제 겸손공장 들으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거 갑자기 이제 야 그러면 양평 국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원래 고속도로는 언제부터 이런 거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했어요? 물어보고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를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어? 이건 국책 사업이잖아. 그러니까요. 양평 국민들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서울 있는 지역도 사람들이, 있고 경기도 예. 지역도 있고 애초에 도로 건설한 목적도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걸 이어야 춘천에서 오는 길도 편하게 갈아탈 수 있다. 고속도로 연결된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양평 국민, 제가 양평 국민들을 무시하자는 게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또 꼼수인 거지. 양평 국민들은 양평 쪽이 보수적인 색깔이 좀 더 진하다고 해. 그리고 요즘에 저희 다니면서 저 서명운동 받고 있다며. 그러니까. 받고 다닌다며. 그리고 그 지역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호도해 가는 거죠. 아니 저기 뭐야 한강다리 샀는데 강서구 쪽에서 한강다리 났는데 강서구 구민들 의견만 생각하면 돼요? 서울 시민들 의견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나는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나는 이런 모든 논란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멀쩡하게 국책 사업으로 노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해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놓아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어. 종점이 바뀌었는데 전체 노선의 55%를 뜯어 고쳐야 되는 노선이 바뀐 거야. 그런데 그 종점 쪽에 가봤더니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본질 아니야? 이게 본질이야. 왜 꺾였냐고. 근데 이 얘기를 하자고 얘기했더니 이 얘기를 하자고 얘기했더니 뭐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백지화다. 니들 민주당 나한테 사과 안 하면 이거 안 할 거야. 여기서 일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어이없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툭툭 나오니까 그 변명한다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장관이 국책 사업을 들고 인질극을 했다가 장관직 건다 그랬다가 뻥카라 그랬다가 이게 뭐야? 아니 대한뉴스 일도 그따위로 처리 안 해. 대한뉴스는 아주 치밀하죠. 굉장히 치밀하죠. 굉장히 뭔가 머리를 맞대는 것 같지만 끝나면 다 집에 가. 그리고 지현이 형이 전화해. 야 내일 몇 시에 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예비 타당성 검사가 예타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그리고 노선이 네.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누가 군말해? 아무도 안 해. 따라가 우리는. 그렇지.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여론조사 합니까? 나 여기 카톡 하잖아요. 보여줘? 야 오늘은 2번 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로 온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야 싫어 난 아까 하던 데서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와 안 되지. 대한뉴스입니다. 대한뉴스입니다. 저는 바지일 뿐입니다. 잡아가려면 이 사람을 잡아가세요. 저는 바지입니다. 바지. 원희룡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약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 공세를 취하면 원 장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 국토교통부 뭐 자료도 55건 최초로 공개를 했고 준비도 철저했고 뭐 일타 강사니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일타 강사 지랄하고 자빠는 나름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보니까 그냥 깽판 치려고 나온 것 같아. 깽판 그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어제 국토위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한번 망신당했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망신당해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당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제 오버한 게 아닌가. 한준호 의원한테 네. 심상정 의원하고 막 하다가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뭐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심상정 의원이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게 뭐냐면은 용역사에서 작성해서 보고를 한 건데 이른바 국토부하고 용역사 사이에 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자료예요. 그 자료 이름이 정확하게 월간 진도 보고서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달라고 그랬어.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거 없어요.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줘. 없어서 못 준다고요. 막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원희룡하고 심상정 의원하고 줘. 없어서 못 줘요. 이러고 있는데 저기 한준호 의원이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거 장관 없어요. 이런 거야. 야 이것도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심상정 의원 입장이 내가 심상정 의원이다. 뭐라? 이 민주당엔 주고 정의당 야 이거 소수정당이라고 안 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한준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야?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래. 내가 들고 있는데 모른다고 없다고?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있는데 너한테 없다는 건 야 말이 안 되잖아. 주무장관이 지금 이런 것도 준비하고 나와서 이거 엉망진창이었어 어제. 지금 한 달이 돼가는데 이게 이 시끄러운 게 그리고 자기가 나서 일타 강사라고 좀 설명까지 해놓고 가장 기본이 되고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국토부 입장이 그거잖아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어떤 대응 방법이 용역사에서 그렇게 요청한 거다. 그렇죠. 그럼 용역사하고 회의한 거 기본이잖아. 그 기본이지. 근데 장관이 국토위에 나와가지고 이거 없어요. 없어서 못 준다니까요. 이러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 어제 웃긴 게 그 원희룡 장관이 여기 있는데 이랬을 때 동공지진이 왔어 진짜.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과했어. 야 이게 근데 이게 사진으로 봐도 보인다. 보여. 동공지진이. 동공지진이 진짜 보인다. 이렇게 한준이 작가 이렇게 딱 들고 한준이 형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저기 왜 저기서 나와? 아니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업이는 지가 먼저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하잖아. 하죠. 그래놓고 동공지진 다음에 실무자가 실수했다고 또 그러니까 항상 그래.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 바로 적겠다. 이것도 결국은 이게 지 잘못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또 밀어. 그러니까 우리 쫄따구들이 뭐 좀 잘못했는데 그거 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뭐 탄핵시키려니까 나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탄핵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왜 네가 나서서 지랄이야. 나는 어제 제일 웃겼던 게 그거야. 계속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장관이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지. 네가 백지화 선언을 말해주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막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 그러니까 원희룡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근데 실질은 중단에 가깝다. 그러니까 백지화라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김민기 위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기단이다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원희룡 장관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이 되면 즉시 추진을 할 것이다. 그 뒤에가 더 웃겨.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도 있다. 뭐냐면은 민주당이 내가 사과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야, 얘 레고 조립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씨. 어제 사실 근데 뭐 어제 다스베이가 끝나고 네. 나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했잖아. 이젠 전략이 음. 어차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네. 내용을 들어서 반박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속된 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깽판 치는 걸로 이게 이제 전략을 바꿨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이게 개소리의 정치학이에요. 개소리의 정치학. 서로 이러면서 진 빼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라고 하지만 서로 이쪽은 합리적인 주장을 아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같이 받으면 저쪽에서 반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서로 진 빼는 거라고. 예전에 어제도 또 비슷한 얘기였지만 누가 봐도 땅값이 오르고 귀한 땅이고 그다음에 이미 거기 뭐 건설할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나왔잖아. 또 그런 거야. 거기 돈 땅 가치 없다고. 그 쓰레기 땅이라고. 쓰레기 땅이라고. 산비탈이라가 아무것도 지울 수 없다고. 야 그럼 쓰레기 땅이면 그냥 저 뭐야 기부해 버려.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아니 그럼 왜 샀냐? 쓰레기 나도 땅 모르겠다. 아니 무슨 얘기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해도 자기 말 안 믿어주는데 나 더 이상 할 말 없다. 아 우리가 너를 왜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장관직 건넸다가 그것도 뭐 충격요법? 아 지랄하네 진짜. 일타 강사? 존나 강타하고 싶다 진짜. 또 CBS를 걸고도 대놓고 CBS 노컷 뉴스가 CBS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얘기했죠. 왜냐면 특별지대 꾸려가지고 엄청 때렸거든요. CBS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를 콕 꼬집어서 CBS가 발표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우리가 춘천 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들 저희도 전달해 드렸어요. 애초에 양평 고속도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밑으로 옮기는 게 안 되냐면 뭐 손으로 할 필요 없이 이 춘천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그렇죠. 거 아니냐. 그게 예타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밑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CBS는 요 얘기를 국토부에서 나온 그 국토부에서 내려준 자료에다가 자기들이 취재해 보니까 요렇게 선을 그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네들 그래픽을 더한 거야. 맞아요. 네. 그랬더니 가짜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CBS에서 아니 뭔 소리야? 우리는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요렇게 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한 것뿐이다. 기사 제대로 안 읽었다. 또 망신 당한 거야. 그냥 장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얘는 그럼 무슨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 얘기했잖아. 준비 안 했다니. 약간 양카무라 형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격한 발언을 많이 했거든. 고성도 막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번에도 이재명과 이해찬의 지시를 받아서 작동된다고 봐. 갑자기 이재명하고 이해찬이 지시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보다가 뭐야 저게? 아니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는 권력욕입니까? 생존욕입니까? 권력욕입니다. 권력욕입니까? 권력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 한번 거치고 나도 대권을 보다 이건가요? 여의도에서 그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요. 아, 자,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그림은 뭐냐? 네. 국무총리? 음. 그냥 바로 이제 대선. 나도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경기도 양평군 일대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저도요. 나 진짜 길치에 와! 잘 모르는데 그려져. 아, 그려져. 드물머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야, 일자로 이렇게. 휘어 있고 강 있고 두 개 합쳐지고 그렇지. 이쪽에 도로 아마 요러신 분 많을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불거질 뻔하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문가로 만듭니다. 아 기가 막혀. 네? 이번에는 이제 음. 임야와 지목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대지와 그거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 지목 변경 맞아. 그게 또 개발 계획지구 그리고 보존 지역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사실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봐야 쓸데도 없는데 땅 살 거야? 지목 변경은 이건 뭐요? 땅 살 거야? 죽기 전까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능 이슈 시작해가지고 그 킬러무랑 등등등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고 나서 나토 순방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 문제 일으켜졌었잖아. 순방 끝나는 날 그 시기에 한국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 우크라이나 갔었잖아. 네. 그러면서 문제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나왔어. 그 사이에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대한민국의 뉴스가 이렇게까지 버라이어티해야 할 이유입니까?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 국정 운영하고 있는 정부란 데서는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자꾸 이거 뒤지고 볶고 해가지고 편 나눠가지고 야 요 우리말 잘 듣는 애들 우리 편 아닌 애들 다 다 문제 있어. 가짜 뉴스, 고발, 고소. 그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대통령에서 뭐 하려 그럽니까? 보고 있으면 이런 아주 본질적인 얘기들은 다 어디 간 데 없어 이제는. 계속 이럴 거야 총선 앞두고 계속. 그리고 총선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 오늘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결국 양가문화가 툭툭툭 건드려서 터트리네. 저 형이 얍삽한 거야. 어? 진짜로. 난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뭘 어디 퇴근 광고해. 너 나 병원 데려다 줘야 돼.